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 허가에서 준공까지, 사용 승인까지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건축주들이 행정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 주체가 누군지, 누구한테 맡겨서 해야 되는지 이 전반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십니다.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맡겨놓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저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고서라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건축주는 건축사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다. 그리고 나서 건축사는 설계를 합니다. 기본적인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해서 건축계획 심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관계 기관의 승인이나 동의 이런 절차를 맡아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신청은 건축주가 직접 하냐? 다시 말씀드린데 건축사가 대행을 해줍니다.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가 이 설계도 하지만 건축허가 신청도 위임을 받은 수임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광역단체장이나 아니면 기초단체장이 건축허가를 하게 됩니다. 건축허가를 하면 건축허가서를 이제 지방단체로부터 교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검사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다. 착공신고를 하는데 착공신고를 할 때도 보통은 이제 건축사가 또는 이제 시공사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이제 착공을 하죠. 착공을 하면 감리자하고 시공자가 세팅이 되게 되죠. 공사 감리 같은 경우 이제 건축사하고 분리된 공사 감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건축사가 본인이 직접 공사 감리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공사 규모가 작으면 건축사가 공사 감리자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크면 건축사와 공사 감리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가 이 감리 중간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서 건축주에게 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공사 감리가 하는 업무는 시공회사가 건축사가 그려놓은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최후적으로 이렇게 설계 도면대로 잘 지어졌다고 했을 때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이제 감리 중간 보고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필증이라든지가 첨부돼 가지고 사용 승인이 신청이 됩니다. 마찬가지인데 건축주는 또 건축사를 대리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건축 허가를 해줬던 광역단체장이나 또는 이제 기초단체장이 이번에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하면 비로소 건축주는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 승인까지는 이제 행정관청과 관련한 문제까지가 끝난 거고요. 이 사용 승인서가 교부가 되면 건축물의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건축물의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시 또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물을 등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등기고요. 신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또는 증여를 하시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등기부터는 법원의 등기소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행정 절차와 관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절차를 숙지를 하시고 어떤 거는 건축사한테 가야 되는지, 어떤 거는 또 시공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떤 거는 감리자하고 이야기하는지를 분별하셔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신다고 한다면 원만한 그런 건축물 건축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